자, KN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뭐 그렇게 자주 다룰 일은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종목도 분석해 드린 게 한 번 있었거나 뭐 그렇게 제가 기억에는 뭐 그 정도 나오는데요. 예? 예, 맞네요. 한 번, 딱 한 번 분석을 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 이거 저 앞쪽에 1년 전에 쭉 저 이제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뉴페이스 등장 신고가 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올라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KNJ가 뭐 이거 완화냐 자냐라고 하면 K 앤드 J 뭐 영문자로 K하고 J 뭐 이래가지고 무한제 정 가닥이 안 잡힙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특이한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금야금 꾸역꾸역 올라고 있다가 이제 이번 9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돋보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부각을 두드릴 만한 덩치도 안 되고 뉴스가 자주 나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 들어오다가 이번 9월달 반도체 랠리에서 쭉 올라 들어간 다음에 지금 뭐 심텍 같은 종목들 깨지는 것처럼 얘도 지금 N자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고 거의 지금 9월달에 올라온 거 지금 다 패턴해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 중에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10%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죠. 그 왜 떨어지냐라고 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했다고요. 전환사채 하락률 상위 50종목 안에 들어갑니다. 2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한 거 그래서 이 용도를 어디다 쓰냐 운영자금에 쓰겠다.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닌데요. 그래서 투자 목적에서 투자 조합 다 똑같죠. 자, 이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그거나인데 자 볼까요? 엑스큐어 3자배 이건 3자 배정 해가지고 뭐 12원 12도 있었고요. 이거 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갔었고요. 엑스큐어 통해서 투자 계속 이러고 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전으로 구속됐던 전력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왕년에 작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몰려들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협지인데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예전에 이게 작전 해먹던 놈들 지금 전부 다 들어와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먹을 건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 쪽에서 가서 살펴보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급등 재료로도 쓰이고 어떤 재료는 급락 재료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로사이 같은 경우에 190억 규모 CB 했다 그래가지고 주가 막 날아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재료로도 쓰이고 CB 발효 급등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재료로도 쓰이고 액션그룹도 급등 이렇게도 쓰이고 또 이게 또 보면 똑같은 12 발행 가지고 이렇게 급락으로도 나옵니다. 바로 지난주에 개잡주 아이톡시 같은 경우 12 발행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락으로도 나왔죠. 그냥 결국에 이건 지들 맘대로요. 삼형 같은 종목들도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에 12 발행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도 급락하기도 했었고 지들 마음이죠. 급등제로도 됐다가 급락제로도 됐다가 딱 지금 같은 시기에 헤쳐먹기 참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지들 꼴리는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사고 싶거나 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CB 같은 쪽에 같은 경우는 CB가 주가 쪽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요거부터 판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CB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조달이죠. 이제 자금 조달인데 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앞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CB 공장에 관한 뉴스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CB 공장으로 검색해 보면 우리 코스닥 캡들이 CB 가지고서 얼마나 장난질을 심하게 치는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자 이제 CB가
일단 CB가 발행된다는 경우 결국에 이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죠.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서 주가 희석. 그러니까 결코 이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자 배중 유진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쓰이는 용도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급등 재료로 움직이려고 하면 급등 재료는 첫 번째 우선은 극한계 기업들입니다. 자, 인베니아 같은 저런 극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CB라든가 이런 게 되면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야. 뭐라도 하면 돈만 준다 그러면 내가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B 발행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해서 그 운영 자금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형적인 세력 작전주 유형이죠. 저희가 이거 잡주들 매매 패턴에서도 여러 번을 걸쳐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탑업인 취득 신규 사업 진출 이런 쪽하고 얘기가 걸려 들어가는 경우에 올라가는 요소들이 주로 올라가는 요소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극한계 기업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하는 자금 조달로 들어가서 이제 재무 구조 개선 이른바 보통 다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무 개선 구조 개선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게 탑업인 이제 지금 협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업인 주식 취득해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라고요. 신규 사업 진출 같은 거 어느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달고 들어가는 거 CB로 들어오건 3자 배정으로 들어오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 케이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 케이스 들어가는 거 요거 이게 한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문턱 하나 남겨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3자 배정 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CB보다 3자 배정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번 터지기 바로 직전에 1,300억짜리 대규모 3자 배정 같은 거 받고 그러고 들어갔던 회사거든요. 실리콘토도 그렇게 올라 들어가기 전에 1,000억대 대규모 3자 배정 증자 그거 타고 들어갔었고요. 이제 요런 케이스들로 딱 정해져 있어요. CB가 올라 들어가는 CB로 가서 올라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 이게 CB를 그렇게 발행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대단히 또 급락할 만한 재료냐 그러면 또 그런 쪽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CB를 왜 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지금 이거 바이오계 이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KNG 그냥 보신 것처럼 그냥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로 계속해서 자기 몫을 이렇게 해주고 있었고요. 매출이 조금 내려가긴 했었지만 뭐 그런 대로 아주 악화되는 흐름은 아니죠. 이거 2024년에 벌써 바로 다 찾아 들어왔고요. 작년 2025년 아직 추정치긴 합니다만 푹 하고 실적이 퀀텀 리프로 뛰어가지고 최대 실적 그리고 올해인 2026년에도 최대 실적 이렇게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망치대로란 치면 자, 이 종목이 이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전망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냥 잡주 같은 앞쪽에 나온 야스 같은 애들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34억의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니까 몇 배입니까? 7배. 그렇죠? 8배 안 되죠. 8배가 채 안 돼요. 8하고 들면 16하고 18하고 해서 1,800억이라 그러니까 지금 7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분명히 이 회사도 사상 최대 아닙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PR이 7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거 사야죠. 그래서 저 앞쪽에서도 이제 저 앞쪽에서도 추천했는데 더럽게 느리게 움직여 들어갔어요. 그다음 한번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지금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종목은. 그래서 이거 겨우 200억 들어왔는데
뭐 200억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보면 지금 PR 7배밖에 안 되잖아요. 200억 들어온다 그래서 주가 같이 희석될 만한 수준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게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이걸 왜 이게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이거 시비 발행을 지금 했을까 하는 요런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이거 예.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금 이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면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여기다 돈을 쓰겠다. 뭐 증설 투자 속도제는 뭐 이제 공장 증설에다 쓰겠다라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공장 증설에다 하겠다 그러면 이걸 왜 여기다가 이걸 왜 여기다가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써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24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25년도 최대 실적이고 2066년도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서는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흐름들, 이제 여기서 두들겨 패턴 흐름들 같은 경우 밑에서 다시 쇼크업에서 받아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회 발행이 뭐 그렇게 악재라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제 5회차 시비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얘가 굉장히 주가가 비싼 기업이 아니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역시 사상 최고였었죠. 근데 지금 현재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의 상승 속도를 주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이런 상황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EKS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잡주들이 돈 빼먹자고 빨대 꽂아가지고 제가 주로 욕 많이 하는 기업들이죠. 자, 이건 장세 좋을 때 이때 그래가지고 이런 때가 오면 언제 빨대 꽂겠냐 그래가지고 빨대 꽂고 들어오는 이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여기 제가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 거 망하는 기업이잖아요. 좀비 기업. 망하는 기업들이 헤쳐먹자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면 심텍 같은 종목들도 떨어지고 주가 밀려 내려오는 사이에 반도체 두들겨 맞는 그 틈에 재료 나왔다고 지금 대놓고 지금 공매도 패뜨리는 건데요. 그 같은 경우 이렇게 대놓고 깔아뭉개는 장세에서는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묻어두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자, KNJ 살펴봤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자,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걸로도 크게 수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잘 모르는 거 바이오에서도 있고요.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없습니까? 반도체도 이런 종목들 왕년에 굉장히 날려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완전히 잊혀지고 있던 이런 종목들 추천해가지고 뭐 가볍게 그냥 가볍게 따답을 먹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V에서 VM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쭉 해드나갔죠. 그리고 또 뒤에 이 넥스틴 같은 종목들 또 후발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이런 종목이 나쁜 종목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들 쭉 9월달에 올라 들어갔다가 그 뒤에 심텍 같은 애들 밀려오는 동안에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게 DI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보자 이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동안에 이런 종목도 주가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VM, 넥스틴 뭐 심텍뿐만 아니라 여기다 테스를 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도 밀렸다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VM하고 그 다음에 넥스틴하고가 여기에 더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들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쭉 돌아오고요. 애들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넥스틴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저 오르고에 있는 이 최고 전문가분들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4번 이상을 최소 4번 이상을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는 사람이고, 가장 경력이 적은 사람도 2017년 랠리, 2020년 랠리, 2023년 랠리, 올해 랠리까지 이렇게 최소 4번 이상의 반도체 쪽에서 웬만한 종목들, 좀 될 만한 종목들, 비장의 카드 종목들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다 있다라고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비장의 카드로 이렇게 까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